서울에서 20년째 양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 토마토부터 양상추까지 안 오르는 재료값이 없는데 최근엔 파스타 요리에 매일 쓰는 올리브유 도매가가 몇 주 만에 10% 올랐습니다. 보통 한 달에 거의 10통 그 정도 내로 쓰는데 이제 작년부터 가격이 좀 조금씩 올라가지고 이 상황에서 또 가격까지 올리면 손님이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덜 남는 거죠.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새 40% 이상 급등했는데 지난 1월 톤당 1,345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올리브유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스페인에서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선 올리브유가 그야말로 귀하신몸. 마트에선 도난 사건이 이어지자 올리브유 매대를 쇠사슬로 묶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내 식품업체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CJ 제일제당과 샘표는 평균 30% 넘게 올렸고 사조와 동원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선 올리브유 900ml 한 병이 2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기름보다 올리브유가 좀 비싸잖아요. 좀 비싸. 그래서 못 먹어. 못 먹는데요. 이렇게 또 올린다면 더 못 먹겠네. 올리브유로 치킨을 튀기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도 가격 인상을 고민 중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코코아, 커피, 설탕, 올리브유 등 전 세계 식재료 물가를 들썩이게 하는 상황. 가공식품과 외식비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주말에 좀 덥긴 했지만 날씨가 많이 좋았습니다. 네. 이제 나들이 하는 집들도 많이 늘어날 텐데 어딜 가나 외식비가 정말 만만치 않죠. 네. 특히 많이 좋아하시는 냉면은 여름 닥쳐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봄에 미리 그의 가격을 올려놓는 게 업계 관행 같은 건데요. 3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냉면가, 유명 맛집 가격이 아니라 전체 평균이 11,462원까지 왔습니다. 지난해 3월보다 7.2%나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광역시도 중에 수도권과 부산을 비롯한 8곳, 딱 절반의 지역에서 냉면 한 그릇에 평균 10,000원이 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매달 조사하는 8가지 외식비 품목 중에 모두 6가지 메뉴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아이들 데리고 외식할 일이 부쩍 잦아지는 5월부터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체인들 여러 곳이 가격을 올립니다. 맥도날드, 어린이날 연휴를 이틀 앞둔 다음 달 2일부터 전체 메뉴 중에 20% 정도인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빅맥 세트가 7,200원이 됩니다. 피자헛도 같은 날 프리미엄 메뉴들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알렸습니다. 인상폭은 5월 2일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밝혔고요. 가격 인상과 함께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파파이스는 지난 15일에 평균 4% 정도 메뉴 가격들을 올리면서 배달가는 매장가보다 5%가량 더 받는 차등 가격제를 실시했습니다. 네, 나들이 갈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간식인데요. 네. 이 아이들 간식값도 곧 오르죠. 네. 관련 업계 1위인 롯데웰푸드가 자사 제품 17가지의 가격을 12%가량 다음 달부터 올리려고 하다가 한 달 미뤘죠. 일단 가정의 달인 5월엔 올리지 말아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초콜릿, 빵, 과자, 아이스크림, 코코아가 들어가는 모든 식품군의 가격 인상이 일단 대기 중인 걸로 걱정되는 게 친절한 경제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렸지만 지금 코코아 원료 가격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폭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일단 기업들이라도 원료 가격의 상승분을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 떠안을 수 있는 대형 식품사들만이라도 당분간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2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코아 가격이 대체로 하락세였고 특히 2017년엔 전년보다 평균 30% 가까이 하락했는데 식품사들이 그렇다고 그때 초콜릿 가격을 낮춰주진 않았다는 거죠. 업계 1위인 롯데웰푸드도 2016년에 한 번 가격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건 이해해야 되지만
환율이 안정되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던 긴 시간 동안 소비자 가격을 그렇다고 내리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소비 침체로 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가격 인상에도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저것 가격들이 비싸져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네.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식업계 정말 여러 가지로 악순환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1만 9천 곳에 이른 외식업체 중에서 무려 17만 6천 곳 넘게 폐업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5곳 중에 1곳 넘게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인 오픈업이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인데요. 정부가 집계하는 폐업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폐업 신고를 아직 안 했더라도 1년간 매출이 없었던 곳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 정도 폐업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업도 많지만 폐업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 통계로도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오히려 급증했던 외식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서서히 줄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 외식업체가 급증했나 싶지만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같은 틈새 가게들, 작은 가게들이 빠르게 많이 생겼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들이 적자는 걸로 분석되고요. 지난해 그런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여러 원재료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환율도 올랐고요. 인건비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비용 상승을 감내할 여력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타격이 즉각적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이 좀 멈추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더 진정돼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치킨, 햄버거에 이어서 이젠 초콜릿 가격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초콜릿 업계 1위인 롯데 웰푸드가 다음 달 1일부터 이 초콜릿 제품을 평균 12%나 인상하기로 한 건데요. 기상 이변 탓에 초콜릿의 주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인건비나 가공 비용도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롯데 웰푸드의 대표 제품인 가나 초콜릿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00원, 빼빼로 가격은 1,800원으로 100원 오릅니다. 빈츠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아이스크림 99 크러스터는 500원, 티코는 1,000원 오를 예정입니다. 업계 1위의 가격 인상 단행으로 초콜릿을 재료로 쓰는 다른 제과 업체들의 연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총선이 끝난 후 햄버거와 치킨 등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국민 반찬인 조미김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김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 넘게 늘어나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해 조미김의 원재료인 원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도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견 업체들은 이미 조미김 가격을 많게는 20%가량 올렸고 식품 대기업들은 가격 인상폭과 시기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요청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해오던 업체들이 이 총선 이후에 고삐를 푸는 모습인데요. 마음 편히 밥 먹기 무서울 정도로 서민 부담은 커지고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